should have had to listen to such tales from their fathers. It's been 20 years.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2000년대 중반 AC 밀란의 선수 구성은 축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디오 게임 시리즈 FIFA에서는 무작위로 전설을 추가하기 전까지 총 100장의 축구 전설 카드만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레프 야신부터 펠레, 마라도나까지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2005년 리버풀과의 결승전에서 이 전설들 중 11명이 동시에 경기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별들로 가득 찬 밀란을 이끈 안첼로티 감독은 이 팀이 그의 가장 강력한 구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디다, 카푸, 카카, 크레스포, 칼라제 등 선수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왜 많은 위대한 축구 선수들이 감독의 길에서는 성공하지 못하는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디다. 이스탄불 결승 당시 디다는 세계 축구에서 최고의 골키퍼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그 시즌에서 이 브라질 선수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7경기 연속 무실점 경기를 기록하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브라질 국가대표팀의 1번 선수였던 그는 2010년 이탈리아를 떠났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이미 36이었지만 브라질로 돌아가 6년을 더 뛰었습니다. 2019년에는 AC 밀란의 유소년 아카데미에서 골키퍼들을 지도하기 위해 밀란으로 돌아왔습니다. 2020년부터는 첫 번째 팀의 골키퍼 코치로 일했습니다. 이 시기에 전문가들은 로소네리의 1번 골키퍼 마이냥의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평가합니다. 2022년 여름 디다는 가족 사정을 이유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브라질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전 골키퍼는 팀에 속해 있지 않지만 FIFA와 UEFA에서 주최하는 자선 경기와 다양한 행사에 기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카푸. 우리 목록에서 두 번째 이름입니다. 또다시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카푸는 e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풀백 중 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35살에도 여전히 AC 밀란의 핵심 선수였습니다. 2008년에 축구를 마친 후 그는 전 세계 다양한 스포츠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여러 기금과 자선 경기, 이들이 그의 은퇴 후 주요 활동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카푸는 갑자기 언론에서 사라졌습니다. 축구 경기를 하던 중 그의 30살 아들이 심장이 멈춰 눈앞에서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카푸가 충격에서 벗어나는 동안 그의 사업 파트너가 회사를 빚더미에 올려놓았습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카푸는 채권자들에게 180만 유로 이상을 빚지고 있으며 이미 6채의 부동산을 매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카푸가 파산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몇 채의 고급 빌라가 있으며 그중 하나는 빚의 약 2배 정도의 가치로 평가됩니다. 전 밀란과 브라질 국가대표 수비수는 가능한 한 이 부동산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카푸는 이탈리아 로마 구단을 상대로 자신의 초상을 불법적으로 광고에 사용한 대가로 1,100만 유로를 요구하며 소송 중입니다. 또한 최근 러시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여권을 받는 것도 기꺼이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방식으로 카푸는 자신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얍스탐은 축구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거친 수비수 중 한 명입니다. 2000년 유로 대회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 중 네덜란드 선수는 필드 가장자리에서 직접 눈썹을 꿰매며 경기 교체를 거부했습니다. 스탐은 2006년에 밀란을 떠났고 2007년에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이후로 전직 선수는 감독으로서 성공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는 레딩, 즈볼레, 페예노르트, 미국의 신시내티에서 해고되었습니다. 보통 스탐의 팀들은 리그 순위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1924년 여름부터 얇은 네덜란드 6부 리그의 반프로 팀을 이끌고 있으며 이 팀은 그가 한때 선수 생활을 시작했던 클럽입니다. 알레산드로 네스타는 이탈리아 리그에서 3번 우승하고 이탈리아 컵에서 3번 우승했으며 챔피언스 리그에서 2번 우승하고 월드컵에서 우승한 선수입니다. 그는 세리에 A에서 4번 올해의 수비수로 선정되었고 UEFA 올해의 팀에도 4번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그는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네스타는 이탈리아 리그의 2번째 수준 팀인 페루자, 프라제노네, 레자나와 함께 일했습니다. 그가 이끈 팀의 최고의 리그 순위는 8번째입니다. 2024년 여름
알레산드로 네스타는 세리에 A의 한 클럽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7라운드가 지난 현재 그의 몬차는 리그 순위에서 바로 아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올로 말디니. 2020년 프랑스 잡지 프랑스 풋볼은 축구 역사상 최고의 수비수 3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른쪽에는 앞서 언급한 카푸, 중앙 수비수는 베켄바우어, 왼쪽에는 파올로 말디니가 있습니다. 그는 3번 이탈리아 챔피언, 5번 UEFA 챔피언스 리그 우승자이며 밀란의 오랜 주장이자 기록 보유자입니다. 한 팀에서 공식 경기 920경기 출전 기록을 세웠습니다. 선수 경력을 마친 후 말디니는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밀라노의 나이트클럽, 의류 브랜드, 그리고 이탈리아와 미국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말디니와 밀란의 새로운 관계는 201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클럽의 전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략적 발전 담당 이사직을 맡았으며 기술 이사로서 활동했습니다. 이 역할에서 그는 이적 정책, 인프라 발전, 그리고 유소년 팀과의 협력을 책임졌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밀란은 오랜 10년을 지나 다시 챔피언 타이틀을 되찾았습니다. 안드레아 피를로, 안첼로티의 갱단 중 또 다른 독특한 인물입니다. 스스로 판단해보세요. 2011년 봄 안드레아는 밀란과 함께 이탈리아 챔피언이 됩니다. 32살이었고 경력에 저물어가는 시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름에 그는 유벤투스로 이적하고 곧바로 늙은 귀족의 핵심 인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4번 연속으로 챔피언이 되었고 그중 3번은 피를로가 이탈리아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미드필더는 2017년 말 미국에서 경력을 마감하고 곧바로 코치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텔레비전에서 전문가로 활동했습니다. 2020년에 피를로는 코치 면허를 취득했고 불과 2주 후 유벤투스의 유소년 팀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그의 지도 아래 팀이 경기를 치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8일 후 마우리치오 사리 감독이 해임되었고 2008월 8일에 안드레아 피를로는 예상치 못하게 1군 감독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 순간까지 그는 조차 보조로 일한 적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벤투스는 9년 만에 처음으로 챔피언십을 놓치고 리그에서 4번째로 마감했습니다. 이탈리아 축구의 전설이 그 자리를 유지하도록 도와주지 못한 것은 이탈리아 컵과 슈퍼컵에서의 승리였습니다. 이후 피를로는 터키에서 7번째 그리고 삼프도리아와 함께 세리에 B에서 활동했습니다. 2024년 여름부터 그는 팀이 없습니다. 젠나로 가투소가 소개가 필요할까요? 질문은 수사적입니다. 그는 축구 역사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인물 중 하나로 열정이라는 단어의 동의어입니다. 선수 경력을 마치기 훨씬 전에 그는 자신의 삶을 축구에 바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2013년에 젠나로는 스위스의 시옹으로 선수 겸 감독으로 이적했습니다. 같은 해 몇 달 동안 팔레르모를 감독했습니다. 그 후 키프로스에서 활동하며 이탈리아 3부와 2부 리그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밀란의 유소년을 양성하고 1군 팀과도 함께 일했습니다. 2020년에 나폴리와 함께 이탈리아 컵을 우승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젠나로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2022-23 시즌에서 그의 발렌시아는 강등권에 있었고 마르세유는 리그 중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가투소는 크로아티아의 하이두크를 이끌고 있으며 9라운드 이후 팀은 1위에 올라 있습니다. 클라렌스 제도르프, 역사상 3개의 다른 클럽에서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한 유일한 축구 선수, 아약스, 레알, 밀란과 함께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차지했습니다. 뼛속까지 프로입니다. 참고로 이 밀란의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은 거의 모든 레드블랙 선수들이 깊은 축구 노련까지 큰 클럽에서 뛰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에는 필드에서 위대했지만 삶에서는 방탕했던 선수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나우지뉴입니다. 2005년에 밀란에는 진정한 프로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들은 거의 모두 훌륭한 체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주변에서 그들은 무한한 존경과 신뢰를 받았고 그로 인해 일부에게는 아군이 찾아왔습니다. 제도르프는 2014년 겨울에 은퇴했습니다. 이틀 후 그에게 밀란을 맡겼고 그때 나이는 37이었습니다. 22경기 중 클라렌스의 선수들은 절반을 잃었습니다. 제도르프는 다음 기회를 중국에서만 얻었습니다.
13경기에서 3번 승리했습니다. 2018년에는 데포르티보를 맡았고 16경기에서 8번 패배하며 라리가에서 강등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그의 카메룬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실패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전투에 돌입한 전 미드필더는 빠르게 타버렸고 그 이후로 네덜란드인은 더 이상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에는 하비브 누르마고메도프와 함께 두바이에 축구학교를 설립했습니다. 2023년부터 네덜란드 국가대표팀 감독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카카 2007년 발롱도르 수상자는 세계에서 가장 재능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순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축구 선수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필드 밖에서는 매우 겸손하고 차분한 사람입니다. 선수의 전안에는 그들의 이혼 이유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저에게 너무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카카는 2017년에 프로 경력을 조용히 마무리했습니다. 브라질인은 처음에 가족과 4명의 자녀들에게 시간을 헌신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스포츠 경영의 모든 세부 사항을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 훈련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야 일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그는 이미 모든 필요한 문서를 갖추고 있으며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사실 이건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카카는 거의 10년간 경기를 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의 나이는 겨우 42살이며 여전히 앞날이 기대됩니다. 에르난 크레스포 2000년 크레스포의 이적을 위해 라치오는 당시 상상할 수 없는 5억 6천만 유로를 지불했습니다. 2001 그는 이탈리아 최고의 골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에 첼시는 아르헨티나 선수를 정리하며 그를 밀라노로 임대 보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는 큰 재능을 가진 축구 선수였으며 증명할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크레스포는 아랍에미리트의 알 아인 감독으로 현재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의 우승자입니다. 전 시즌에는 카타르 리그에서 우승하였고 그 이전에는 브라질의 상파울루를 감독하며 아르헨티나의 데펜소와 후스티시아와 함께 리버타도레스를 제외한 남미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대회에서 우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안드리 셰브첸코는 그 당시 발롱도르의 현직 소유자이자 이탈리아 리그의 최고의 골잡이였습니다. 은퇴 후 이야기는 피를로와 제도르프의 경우와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축구 선수에게는 즉시 큰 무대에서 뛰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2012년 여름 그는 은퇴를 하고 가을에 셰브첸코에게 우크라이나 국가대표팀의 감독직을 제안했습니다. 단지 한 가지 차이점은 그가 이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후 밀란과 키예프의 디나모의 전설이 감독으로서 국가대표팀에 소개되었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우크라이나는 2021 유로 대회에 출전하여 심지어 중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후 안드리는 이탈리아 제노아에서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2달 동안 11경기에서 7번 패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키예프의 디나모, 밀란 및 첼시의 전 축구 선수는 행정직에 더 가까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2024년 초부터 셰브첸코는 우크라이나 축구협회의 회장입니다. 세르지뉴는 그 당시 밀란의 주스타는 아니었지만 팬들은 여전히 그를 따뜻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구단의 축구 선수로서 9년을 바쳤고 스카우트 부서 직원으로서도 9년을 보냈습니다. 2008년부터 세르지뉴는 브라질에서 밀란의 수석 스카우트로 일했습니다. 2017년에 그는 전 동료 아라우주와 함께 터키 안탈리아 스포르로 가서 도움을 주었지만 그곳에서 불과 몇 개월 동안만 머물렀습니다. 오늘날 세르지뉴는 밀란을 위해 재능 있는 브라질 선수를 계속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과는 없습니다. 루이 코스타는 포르투갈 축구의 이른바 황금 세대를 대표하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2005년 결승전 당시 그는 경력의 황홍이에 있었습니다. 2008년에 포르투갈 선수는 벤피카의 새로운 스포츠 이사로 소개되었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독수리는 유럽의 주요 젊은 인재 공급자가 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벤피카는 거의 15억 유로에 달하는 선수들을 판매했으며 이 기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셀렉션 부서에 믿을 수 없는 성과입니다. 2021년 여름 코스타는 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욘달 토마손, 그는 20세기 초에 활약했던 폴 닐센과 함께 덴마크 국가대표팀 역사상 최고의 골잡이입니다. 은퇴한 후 덴마크 선수는 대부분의 전 동료들처럼 코칭 활동에 전념하며 네덜란드와 고국 국가대표팀의 다양한 팀에서 보조 코치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 말모에와 함께 스웨덴 챔피언이 되었고 몇 년 동안 블랙번에서 일한 후 2024년 3월부터 스웨덴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마시모 암브로시니, 4번의 이탈리아 챔피언이자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의 전 미드필더인 마시모 암브로시니는 많은 다른 선수들과 달리 은퇴 후 활동이 좀 더 간단합니다. 마시모는 스포츠 채널의 전문가이자 해설가입니다. 필리포 인자기, 프로축구 선수 경력을 마감한 후 월드컵 챔피언이자 유벤투스와 밀란 소속의 이탈리아 챔피언인 그는 코칭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2023년에 인터를 챔피언스 리그 결승으로 이끈 그의 남동생 시모네 인자기입니다. 필리포의 성과는 현재까지는 좀 더 간단합니다. 베네치아와 함께 세리에 C에서의 우승과 베네벤토와 함께 세리에 B에서의 우승이 있습니다. 오늘 그의 팀 피자는 이탈리아의 2번째 리그에서 첫 번째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 시즌에는 밀란에서 10경기가 넘는 경기를 치른 선수들이 3명 더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세페 판카로, 비카시 도로소, 그리고 크리스티안 브로티입니다. 이 세 선수는 모두 하위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세페와 크리스티안은 이탈리아 세리 A의 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도로소는 프랑스의 바나마추어 팀에서 수석 코치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목록의 15명이 각기 다르게 전설적인 선수들로 그들은 감독직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결과는 가투소가 이끈 이탈리아 컵이었습니다. 가투소는 이후 발렌시아에서 실패했고 현재는 크로아티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조차도 훌륭한 감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축구 경험이 문을 열 수 있는 속도를 높이지만 결국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더 빨리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모두가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팀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Would you believe it? Paolo Maldini, the skipper, has scored it. Lifted into Shevchenko. He's onside this time. He's got